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엊그제 3대 특검법이 의결되었던 국무회의에서 실제 나왔던 발언들이 단독을 달고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윤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한 한겨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그것은 맥락이 탈락된 보도들이었습니다. 자, 김한 기자의 워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과단성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민주당 회의 때도 그렇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굉장히 오래 다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답하는 토론식으로 대화가 오갔다. 그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입을 뗀 것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 대행은 특검법 국회 통과는 유감이라며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의견을 다 말씀해 보시라 라고 했고 잇따라 반대 입장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판이 깔리자 빵진숙이 말했던 겁니다. 특검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내쫓아선 안 된다. 법에 따라서 내년 8월까지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최민희가 방통위원장 교체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고 여기에 이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세계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10분 넘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 기사는 이 빵진숙과 김석우의 부분만 딱 발췌해서 이 단독 기사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 기사만 보면 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은 당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상대 얘기를 끝까지 듣는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깔아줬었던 겁니다. 그걸 다 듣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솔직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국회 입법 기능이라든지 입법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안들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대했던 그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국무위원 중에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릴까? 차라리 내 지위에서 벗어난 특검이 낫지 않아? 더욱이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통과된 거잖아. 어떻게 특별수사본부로 맞을래? 특검으로 맞을래? 특검이요! 라는 의미로 끄덕거렸다는 겁니다. 참 투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자 신문을 보면요. 보수 언론들도 이 국무회의 풍경을 굉장히 따뜻하게 기사를 씁니다. 이 특검법에 보수 언론들이 다 반대하는 입장일 텐데 말이죠. 이런 정도의 광경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행간에서 어떤 좀 따뜻함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자, 김한 기자가 말하는 기사가 바로 이 중앙일보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3시간 40분에 이어서 4시간을 달렸다. 이 대통령 극한 국무회의. 자, 제목만 봐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2번 연속으로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 모습은 이전 정부와 달랐다. 과거엔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을 읽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의결하면 국무회의가 끝났다. 보통 회의는 1시간 이내로 끝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부터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기보다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말했다. 어제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라고 묻거나 의결부터 할까요? 토론부터 할까요? 라고 국무회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는 이슈가 되었던 그 질문,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대북 전단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가스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위법으로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적하자 김 장관은 특별한 답을 하기보다는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유한 국가보훈부 차관에게는 베트남 라이따이완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단과의 티타임으로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중앙일보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는 모르겠으나 김한 기자의 취재와
중앙일보의 기사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랐다. 이 대통령은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특검이 낫겠죠? 네, 설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국무회의 분위기는 좋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반면 채널A와 TV조선의 기사는 왜곡됐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였다면 적어도 빵진숙은 반대표를 던졌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따라서 채널A와 TV조선은 앞으로도 계속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갈수록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40대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로만 없다면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고 동지들끼리 일하면 얼마나 일이 빠르고 심도 있게 진행되겠습니까? 진짜 압축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생중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힘과 언론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명분은 좌표 찍기, 언론 자유 위축, 언론 길들이기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JTBC 오대영 앵커는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과연 그럴까 싶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자는 익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도하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브리핑을 접하는 시청자들에게 유용하다면 그것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질문하는 기자들을 비추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되고 대변인 기자회견 때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무엇보다 시청자가 우선 아니냐. 그리고 이 방송에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위축 우려를 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카메라를 비춘다고 질문하기를 주저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을 못하고 삼가하게 된다면 기자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오바마 대통령 시절까지 가장 오래 백악관을 출입했던 헬렌 토마스 기자를 예로 들면서 우리처럼 기자의 목소리만 들어가거나 뒤통수만 비춘다면 그런 스타 기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기자 입장에서는 더 환영해야 될 사안이다. 언론 길들이기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스타 기자가 될 기회를 두고 위축된다. 그럼 기자를 때려쳐야지. 백악관도 기자를 비추고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비추고 오늘 국회의장 기자회견 때도 비췄습니다. 이것을 두고 좌표 찍기, 언론 자유 위축, 언론 길들이기 다 모순이고 개소리입니다. 자, 끝으로 쓸데없는 윤석열 소식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당선 3일 만에 통화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저쪽에서는 늦었다, 안 좋은 신호다, 한미동맹 위기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전한길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 되었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오려고 이제 갔는데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 전화 와가지고 받았어. 외교부 공무원들이 막 사자 찾아와서 준비 싹 해가지고 축하한다면서 이게 정상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고 성녀라, 세계적 호구는 빨리 잡는 게 임자니까 그렇지. 마치겠습니다.